미국 소식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정치 쟁점화 바로 나서면서 올 하반기에 있을 중간 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언론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또 각국의 정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기자 선재규 국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보수 대법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대법원이 그 보수 9명인데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이 이제 3명이니까 6대3으로 당연히 트럼프 쪽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금 판결이 늦어지고 해서 관측이 그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대법관들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6대3으로 그 트럼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상당히 격앙을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바로 전 세계에 대해서 각국의 10% 이제 관세를 다시 매기는 조치까지 했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지금 뭐 발끈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당장 관세 돌려줘라라고 이렇게 정치 쟁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트럼프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수지가 좀 좋지 않은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많게는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그 바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관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이게 뭐 법적 분쟁으로 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민주당은 바로 돈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게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이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는 관측을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특히 그 트럼프가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두들겼던 그 캘리포니아하고 일리노이 주지사 이 두 사람은 다음번 그 대선에서 민주당 그 주요 잠룡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즉각 뭐 치고 나왔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 바로 그 대법원 발표 나고 나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널드 드디어 대가를 칠 때가 왔다. 당신 행정부가 불법으로 가져간 달러를 즉시 이자하고 함께 환급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 세관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성질을 부린다. 이렇게 아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또 다른 잠룡이죠. 이제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이 사람도 뭐 치고 나왔습니다.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때문에 일리노이 그 가구가 510만 가구인데 가구당 1,7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86억 달러, 12조 4,600억 원 정도를 즉각 환불해라. 공식적인 통보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뭐 자, 짐작하시겠지만 11월 중간선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좋은 투집거리가 생긴 거죠. 자, 미국 내의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요 언론들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성국장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신데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뭐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뭐 아무래도 미국 언론들이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경제 정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오락가락하는 그의 정책에 그동안에 세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좀 더 두들겼습니다. 판결이 트럼프 간판 정책에 치명타를 가해서 트럼프한테 뼈아픈 정치적 후퇴를 주었다 하면서 대법원이 그동안에는 지난 한 1년 정도는 트럼프 정책을 상당히 뒷받침해 줬는데 이번에 한 방에 그야말로 등 뒤에서 칼을 찔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뭔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트럼프가 새 관세 그 부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체 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그 있었던 그런 그 특별 그 경제 그 법령에 따른 그런 것보다 훨씬 절차적인 제약이 많고
기존처럼 광범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체로 미국 언론들도 이제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했던 것을 옹호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지금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더 읽어볼게요.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굉장히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그 정통 쪽 그 진영은 트럼프하고 조금 그동안에 마찰이 있었죠. 그쪽 얘기는 이번 판결이 명료하고 상식적이다. 그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를 더 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SNS에다가 뭐 조금 전에 또 그냥 막 불만을 털어놨네요. 특히 그 보수 그 대법관 6명이 이제 그 무효화에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6명 중에서 이제 보수 성향이 3사람이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민주당의 애완견 노릇을 한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 역시 트럼프다운 이제 반응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원래 네. 같은 편 아닌 것 구분하지 않고 막 공격하는 이제 이런 어쨌든 이제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과 뭐 동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각 국가의 반응도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당장 우리 정부도 이제 반응을 내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정부가 오늘 오후에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 주대로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온 얘기는 근데 뭐 사실 정부로서도 지금 뭐라고 딱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뭐 그냥 막 격앙돼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신중한 반응입니다. 일단 발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최대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 관세, 상호 관세 기본 15% 적용되죠. 근데 이번에 그게 무효화되고 10%로 내려간 셈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자 얘기도 트럼프가 그동안에 특히 불만을 보여왔던 대미 투자 특별법 왜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뭐 미국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제 과연 선제적으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미국과 초기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좀 더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일본은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은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곧 미국을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중합니다. 관계자들 얘기는 대미 투자는 이행할 거다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흘렸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근 800조 원 정도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이행할 거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이 상호 관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품목법 관세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일본은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 알루미늄, 특히 자동차가 더 관건이죠. 그래서 니케이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네요. 이번 판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흘린다는 식의 지적을 하네요. 굉장히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신중하다, 뭐 이런 표현은 이제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 일본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미국하고 굉장히 좀 관세 마찰이 심했죠. 특히 러시아 석유 산업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보복 관세가 막 5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합의해서 조금 좀 관계가 나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게 딱 터지니까 인도도 지금 뭐 완전히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베트남도 지금 뭐 미국 투자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지금 무신들이 지금 전한 걸 보면 전부 나서지 않고 지금 뭐 괜히 뭔가 잘못 처신했다가는 트럼프한테 이제 눈밖에 나니까 이제 찍히지 말자 그런 식의 상당히 좀 이렇게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이 완연합니다. 세계 최강대국가 이처럼 행동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겠지만 트럼프한테 혹시라도 밉보이게 되면 어떤 이제 후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참으로 신중한 태도이지만 속으로는 다들 혼란과 충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니까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네요.
지금 물론 이건 이제 연방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직전에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입소스 조사를 했는데 64%가 관세 지지 안 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관건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터져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난감하고 BBC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절벽의 끝에 몰린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란하고 협상하면서 계속 지금 이란 두들기려고 하는 그런 그 압박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정치인들은 뭔가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외부로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을 찾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이란을 더 공격하는 그런 더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조금 일각에서 나옵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 지금 이란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양수 겸장,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할 것처럼 하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바로 군사적 공격을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항공모함이 2대나 근처에 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언제든지 하고 있고 지금 뭐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어쩌면은 이번 주말에 때릴지 모른다. 뭐 트럼프도 뭐 열흘 정도 시간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 6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놓고선 4월 만에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싱크탱크 쪽 분석도 그렇고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번은 이란이 그렇게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나온 얘기는 미국 그 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 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공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살짝 언지를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되게 되면 이제 뭔가 그래서 미국도 지금 약간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관측인데 트럼프가 아직까지 좀 계속 고민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던 돌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그 이란 정책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갑자기 돌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그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미국 국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트럼프라면 그 정도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이란과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돌출 행동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금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기자 선재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